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는 오후의 인생 수업입니다.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?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여유는 즐기셨는지, 아니면 종종 걸음으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이제야 한숨 돌리시는지 궁금합니다. 우리 60대 여성들의 저녁 풍경은 참 묘하게 닮아 있는 것 같아요. 해질녘이 되면 몸도 마음도 물먹은 손뭉치처럼 무거워지는데 문득 집에 들어가기 싫다 하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? 집이라는 곳이 세상에서 제일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야 하는데 언제부턴가 거실 소파를 딱 차지하고 있는 그분 때문에 오히려 집이 또 다른 일터처럼 느껴지니 말이에요. 네, 맞습니다. 바로 우리 은퇴한 남편들 이야기입니다. 우리가 흔히 농담처럼 삼식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 단어 속에는 우리들의 뼈 있는 한숨과 눈물이 섞여 있다는 걸 저는 잘 압니다. 먼저 평생을 집안일로 헌신해 오신 전업주부님들 마음부터 헤아려 볼까요? 젊을 땐 남편 출근시키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면 그때부터 오전 시간은 온전히 내 세상이었잖아요. 좋아하는 라디오 틀어놓고 커피도 마시고 이웃도 불러서 수다도 떨고 대충 물에 밥 말아 김치 하나 놓고 먹어도 누구 눈치 안 보고 편했단 말이죠. 그런데 남편이 은퇴하고 집에 들어앉은 뒤로는 어떤가요? 아침 먹고 돌아서면 점심은 뭐 줄 거야? 점심 먹고 설거지하고 나면 저녁은 뭐 해? 하루 세끼 꼬박꼬박 찾아 먹는 남편 때문에 내가 마치 밥 차리는 기계가 된 것 같은 비참한 기분이 듭니다. 청소기 좀 돌리려 하면 시끄럽다, 드라마 소리 안 들린다 하고 친구 좀 만나러 나가려 하면 나는 내 밥은 하고 물어오는 통에 내 집인데도 내 마음대로 숨을 못 쉬는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. 그렇다면 밖에서 일하시는 우리 워킹 그랜마님들은 또 얼마나 억울하세요? 요즘 60대는 청춘이라 현역에서 뛰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. 새벽부터 나가서 식당 일이든 요양보호사든 마트 일이든 온종일 남의 비위 맞추고 뼈 빠지게 일하고 녹초가 되어 들어왔는데 집에 있는 은퇴한 남편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텔레비전만 보고 있을 때 심지어 왔어? 배고프다 밥 줘. 이 한마디를 들으면 정말이지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오르잖아요. 나는 뭐 새로 만든 로봇인가? 자기는 집에서 놀면서 밥 하나를 못 챙겨 먹나? 서러움이 북받쳐서 밥 차리다가 냄비 뚜껑 쾅 닫고 눈물 쏟은 적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. 평생 가족 위에 헌신했는데 늙어서까지 쉼없이 종종거려야 하는 내 팔자가 서글프고 어떨 땐 저 늙은 남편이 내 인생의 혹덩어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. 이 답답한 마음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속만 끓이셨죠? 오늘 제가 그 속 시원하게 긁어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런데 말이에요. 미운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. 도대체 그 남자들은 왜 그럴까요? 왜 그렇게 아내 꽁무니만 졸졸 쫓아다니고 혼자서는 라면 하나도 못 끓여 먹는 어린애가 되어버린 걸까요? 일본에서는 이런 은퇴 남편을 누레오치바, 즉 젖은 낙엽이라고 부른대요. 바짝 마른 낙엽은 빗자루로 쓸면 잘 쓸리는데
비에 젖은 낙엽은 바닥에 딱 달라붙어서 아무리 쓸어도 떨어지질 않거든요. 아내 치맛자락에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남편들을 비유한 말인데 참 우프면서도 소름 돋게 정확한 표현 아닙니까? 하지만 남편 입장에서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. 이 남자들 평생을 직장이라는 전쟁터에서 살았습니다. 직장 내에서의 지위, 명함, 월급 봉투, 그게 곧 자기 자신이었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년퇴직이라는 명목으로 그 갑옷이 벗겨진 거예요.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갈 곳이 없다는 공포감. 더 이상 나를 김 부장, 이 과장이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는 상실감. 아마 남편분들도 지금 인생에서 가장 춥고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. 게다가 이 세대 남자들, 집안일 배우거나 취미 생활 즐길 줄 모르고 컸잖아요.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라는 소리 듣고 자랐고, 주말에도 일하느라 친구도 다 끊겼습니다. 그러니 은퇴하고 나니 세상 모든 연결고리가 끊어진 것 같아서 유일하게 남은 동아줄인 아내에게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겁니다. 우리를 괴롭히려고 밥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. 나 아직 여기 있어요. 나 아직 살아 있어요. 라고 확인받고 싶은 일종의 생존 본능이자 불안감의 표현인 거죠. 그러니 그 모습이 밉다가도 축 처진 어깨를 보면 짠하고 측은지심이 드는 게 또 우리네 마음 아닙니까? 그래, 너도 참 불쌍타. 평생 돈 버느라 고생만 했지. 하다가도 돌아서면 아니, 그래도 배고프면 라면이라도 좀 알아서 끓여 먹지. 하고 욱하게 되는 이 하루에도 12번씩 오락가락하는 마음. 지극히 정상입니다. 여러분이 나쁜 아내라서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. 자,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처방을 내려야겠죠? 남편이 불쌍하다고 해서 내 남은 인생을 몽땅 희생할 순 없습니다. 특히 60대는 아직 너무나 젊고 우리도 우리 인생을 즐겨야 하니까요.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고 적당한 거리두기입니다. 상황별로 딱 정해드릴게요. 먼저 밖에서 일하시는 아내분들부터 보세요.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셨을 때 남편 눈치 보며 부엌으로 직행하지 마세요. 당당하게 선언하셔야 합니다. 여보, 나도 오늘 밖에서 전쟁 치르고 왔어. 지금 너무 힘들어서 밥 차릴 힘이 없네. 오늘은 당신이 좀 챙겨 먹어요. 아니면 우리 시켜 먹을까? 처음엔 남편이 삐질 수도 있어요.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냐? 하면서요. 그럴 때 절대 기죽거나 미안해하지 마세요. 웃으면서 받아치세요. 유세가 아니라 내가 건강해야 당신이랑 오래오래 살지. 나 쓰러지면 누가 당신 챙겨줘? 당신이 나 좀 도와줘. 이렇게 남편을 보조자가 아니라 동반자로 끌어들이셔야 합니다. 간단한 집안일부터 하나씩 시키세요. 여보, 세탁기 다 돌아갔는데 빨래만 널어줄래요? 잘 못해도 칭찬해 주시고요. 남편에게도 집안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. 다음은 전업주부 아내분들을 위한 처방입니다. 점심 독립선언을 하세요. 하루 세끼 다 차려주는 건 남편을 위하는 게 아니라 남편을 더 무능력하게 만드는 길입니다. 여보, 나도 이제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. 점심은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꺼내 드세요. 하고 과감하게 외출하세요. 문화센터를 가시든
공원을 도시든 무조건 집 밖으로 나가셔야 합니다. 그래야 남편도 혼자 라면이라도 끓여 먹는 법을 배우고 혼자 시간을 보내는 법을 터득합니다. 아기가 걸음마를 배우듯 은퇴 남편도 홀로 서기 연습이 필요하거든요. 이건 남편을 버리는 게 아니라 남편의 자립을 도와주는 사랑입니다. 그리고 공통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 공간의 분리입니다. 한 집에 산다고 해서 꼭 24시간 붙어 있을 필요는 없어요. 남편이 거실을 차지하고 있다면 안방이나 작은 방 하나는 온전히 나만의 동굴로 만드세요. 방문 닫고 들어가면 그 안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도 보고 책도 읽고 명상도 하고 철저히 혼자가 되는 겁니다. 요즘 조론이라는 말 많이 하죠? 꼭 서류 도장 찍고 따로 사는 것만이 조론이 아니에요.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해주고 각자의 시간을 갖는 것. 그게 진짜 현명하고 성숙한 조론입니다. 각자의 동굴에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나와야 마주쳤을 때 웃으면서 밥이라도 한 끼 같이 먹을 수 있는 법이니까요. 자, 이제 잠시 눈을 감아 보실까요? 화면을 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. 제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여 주세요. 편안하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지금 여러분의 어깨에 올려져 있는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. 아내라는 이름의 짐, 엄마라는 이름의 짐, 며느리라는 이름의 짐. 그 무거운 이름표들을 잠시 떼어내고 그저 나라는 사람으로 돌아가 봅니다. 거울 속에 비친 60대의 내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. 주름진 눈가, 희끗한 머리카락. 그동안 참 치열하게 살아오셨습니다. 가족들 챙기느라, 남편 뒷바라지하느라, 동동거리며 살아온 내 인생.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위대한 사람입니다. 이제 남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. 미운 남편, 귀찮은 남편이지만 그 사람도 늙어가고 있습니다. 그의 굽은 등을 보며 측은한 마음이 든다면 그건 당신의 마음이 그만큼 넓고 따뜻하다는 증거입니다. 하지만 기억하세요. 내 마음의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어야 남에게도 물을 나눠줄 수 있는 법입니다. 내가 행복해야 남편에게도 웃어줄 수 있고 내가 건강해야 집안에도 평화가 찾아옵니다. 그러니 이제부터는 조금 이기적으로 사셔도 됩니다. 아니,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.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 거울을 보고 이렇게 말해주세요. 그동안 고생 많았다. 누구보다 내가 나를 가장 아껴줄게. 나는 오늘부터 더 자유롭게 살 거야. 눈을 천천히 떠보세요. 어떠세요?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셨나요? 부부는 마주보는 게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라고 하죠. 이제는 너무 바짝 붙어서 서로 숨막히게 하지 말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나란히 걸어가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. 그 적당한 거리 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거예요. 일하는 아내도, 살림하는 아내도, 그리고 집을 지키는 남편도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 더 자유롭고 평화로워지기를 바랍니다. 오늘 점심엔 남편 눈치 보지 말고 가장 예쁜 옷 입고 나가서 맛있는 커피 한 잔 사드세요.
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니까요. 오늘도 오후에 인생 수업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 이막을 늘 응원하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